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혼하게 된 그날 일이 생각이 나서 매년 남들은 기쁜 날인데 저만 안 좋은 기억 탓에 괴로워지네요.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혼 딱지까지 얻고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든 그래도 제가 한 결정엔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죠. 아이에게 평범한 가정을 물려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엄마로도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이 하나 잘 키우는 일이 책임감으로 남아있어서인지 전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과거는 잊고 일상을 살기에 바빴는데 잊을만 하면 늘 생각이 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잊지 못한 첫사랑의 존재가 마음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그냥 누가 되던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저는 남편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친구 주선으로 만났던 남편은 그 당시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도 좋았고 여자도 몇 번 안 만나봐서 나이에 맞지 않게 순진한 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당황하고 수줍어서 말을 더듬는 게 습관이었죠. 연애 많이 안 해보셨어요? 네, 티가 너무 많이 나죠.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저도 비슷해요.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아이, 설마 연애도 공부처럼 하시려고요? 안 배워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자주 보면서 친해지면 되죠.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더 노력할게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대기업까지 간 남편은 마치 저와 연애도 암기 과목처럼 달달 외워서 만나려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무슨 말만 하면 노력하겠다, 더 배우겠다 그러는데 무조건 열심히 하겠단 말이 참 귀엽기도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자 많이 만나서 본능적으로 끼를 부리거나 하는 남자들보단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좋았어요.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 남자를 오랜만에 만났고 차분히 주말마다 데이트하면서 남편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죠. 연락 자주 하라는 한마디만 해도 바로 제 말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만날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쉽게 말도 못 놓고 존대하며 지내는 데이트는 생애 처음이었지만 색다르고 좋았어요. 그렇게 한 2개월쯤 지나니 남편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꿈을 대면서 계속 분위기를 살피더라고요. 워낙 그런 것도 티가 팍팍 나는 속이 다 보이는 유리 같은 사람이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쌓인 게 느껴졌죠. 할 얘기 있지? 편하게 해요. 사실은 미리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시원하게 말해요. 아까부터 계속 불편한 티 다 나는데. 저한테 오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저는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같이 보면 되죠. 날 잡아요. 저도 연애를 해보면 안정감을 주고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친구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남편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흔쾌히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답을 듣자마자 속이 좀 편해진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평생 친구이자 가족과 다름없던 사람은 생각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그 여자를 보니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세상에 무조건 여자라고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요. 내 소원이 그 친구하고 자기가 잘 지내는 건데 나중에 우리 셋이 여행도 다니고 결혼해서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가 반대하면 연애도 안 했거든요. 그만큼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만나는 사람까지 허락받고 만날 정도인가 복잡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남자의 친구라니 잘 보여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상냥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와 잘 지내는 게 소원이라니 저는 더 챙기고 친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 여자는 마치 자기가 제 우위에 있다는 듯
도도하게 굴었지만 그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손톱 관리할 때 된 것 같은데 그대로 뒀네요.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요. 지윤인 그런 거 되게 잘 보는데 걔 지저분한 여자 딱 싫어해요. 손톱 하나까지 지적질하는 기분이었지만 어차피 결국 결혼해 우리 둘이 가정 꾸리고 나면 우정도 나중에는 다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내 남자만 만나면 그만이니까 큰 신경 안 쓰고 가끔 거슬리고 툭 던지는 여자의 태도도 애쓰고 견뎠죠. 결혼 전까지 셋이서 데이트까지 하면서 보내는 날도 많았지만 결혼 앞두고선 참을 인자만 계속 새기면서 어떻게든 보냈습니다. 무난하게 장성한 남편만 봐도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었죠. 제가 생각한 대로 지극히 평범한 시댁 분위기, 무엇 하나 걸림돌 없이 그냥 잘 흐르는 듯 했고 가끔 비유 맞추는 용으로 그 여자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 금방 임신까지 되더라고요. 30대 초반이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쯤 남편과 제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꼬물이의 이름을 지으려 매일 수첩에다가 좋은 의미의 아이 이름을 적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행동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신 생각해놓은 이름 없어? 부르기 좋은 이름이 좋지 않을까? 어감이 좋은 걸로 하고 싶다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내가 더 머리를 써봐야겠네. 여보, 우리 장명소 같은 데서 던져주는 이름 말고 우리가 직접 짓는 게 어때? 난 하나 생각해둔 게 있는데. 그래? 이야기해봐. 나중에 말해줄게. 그때만 해도 신중한 사람이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서 저를 호출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심히 갔죠. 도착해보니 한 끼 밥을 챙겨주고 싶다는 건 핑계였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는지 제 남편이 꾸물거릴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참 그 시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더니 저는 자리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말을 꺼낼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나저나 아이 이름 말이다. 네, 안 그래도 고민 중인데 어머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는 시연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시연이면 지윤 씨 친구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이름이 다 그렇지. 특이하게 지을 생각이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가까운 사람하고 똑같으니 기분이 조금 이상해서요.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너도 참 이상할 것도 많다. 우리가 부르다 보니 여자애 낳으면 그런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야. 정말 제가 예민한 건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데 화가 나더군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이미 우리라는 그 말 안에는 남편과 합의를 다 마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이야기를 더 편하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어머니가 당첨된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저한텐 죽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구나 남편 속셈에 더 화가 났던 것 같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 여자가 저의 삶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건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결국 남편이 가족, 평생 인연, 그딴 말을 써가며 소중히 지켰던 친구의 이름을 저희 아이에게까지 주고 싶구나. 얼마나 대단한 우정이면 이런 마음이 가능한 걸까. 제가 아무리 바꿔 생각을 해봐도 주변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랑 똑같은 이름을 아이에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이름 한 글자와 남편 이름의 한 글자를 따 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던 제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더 확정하고 싶다는 듯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시연이는 쑥쑥 크고 있니?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연락을 보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먼저 이야기를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평소에는 제 이야기를 항상 더 존중해주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제가 그 말을 꺼내니 나도 시연이 좋은데 나는 이미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를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 이거 나만 이상한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다른 이름은 죽어도 싫다는 거야?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이러니까 더 곤란하잖아.
이런 일은 우리가 정해서 말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이름이 어떻게 우리 둘 문제야. 나는 그 여자 이름이랑 같은 거 너무 싫다니까? 두 사람 여태 잘 지냈잖아. 그냥 당신 때문에 박자 맞춰준 거지. 솔직히 별로였어. 가끔 못하는 말도 없이 툭툭 그러더라고. 당신 그렇게 이중 성격 쓰는 사람이었어? 그 말이 다 맞네. 뭐가 맞아? 시연이가 그러더라고. 당신 속하고 겉이 너무 다르다고. 기막혀. 그 여자가 그딴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날부터 남편은 제 실체라도 알게 된 것처럼 저를 마치 바람이라도 나서 집에 있는 여자 취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토록 소중한 자기 친구 시연이란 여자에게 다른 생각 가졌다는 이유만으로요. 그게 그렇게 서운했나 보더군요. 몇 주간 같은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 여자와 얼마나 오랜 관계고 좋길래 부모님까지 나서서 그렇게 지지를 하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아 남편 방에 혼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책장 맨 위에 있던 상자 하나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통 한 사람을 위한 추억이 가득하게 있더군요. 치가 떨리는 그 이름, 사랑하는 시연이, 미래의 내 아내, 나의 첫사랑, 그 여자와 주고받았던 수백 장의 편지가 있었고 남편은 줄곧 그 여자를 좋아해왔지만 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남편에겐 기회를 한 번도 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언젠간 자기 사람이 되어줄 거란 굳은 믿음이 흔들리면서 저와 결혼하게 된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여자는 늘 제 위에서 언제든 뺏어올 수 있단 지루한 얼굴을 하면서 우습게 내려다보고 있었나 봐요. 그럼 자기 첫사랑과 똑같은 이름을 아이에게 주면서 계속 추억하고 싶었던 거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시어머니 만남은 기억도 없이 집으로 곧장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생전 먹지 않던 소주 한 병까지 꺼내놓고 임신 중이라 먹지도 못하는 술인데 그냥 홧김에 마셔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더군요. 진솔한 이야기가 남편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기가 막힌 상황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더군요. 전 건너편에 남편을 앉힌 후에 마지막 기회야. 솔직하게 말해. 다 알고 왔으니까 숨길 생각 더 하지 말라고. 그 여자 당신 첫사랑이지? 무슨 말이야 갑자기? 시연이 그 여자가 당신 첫사랑이잖아. 중학교 때부터 그 여자 하나에 목매고 지내다가 연애도 못했던 거야? 시연이 기다리다가 미래 아내라면서 너 나하고 결혼은 왜 했어? 대타가 필요했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설마 술 마셨어? 그 여자가 다 말해주던데? 시연이가? 그래, 얼마나 재밌을까. 애 이름까지 똑같이. 저는 남편이 빠져나갈 길을 주고 싶지 않아 그 여자가 말해준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사자가 해준 말인데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나 혼자 좋아한 거야. 아직도 좋아하지? 못 잊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 잊었어. 정말이야. 맹세해. 그럼 애 이름도 시연이로 안 지을 거지? 앞으로 그 여자 만날 생각 안 하겠다고도 약속해. 그건 못해. 왜? 난 그럼 당신 첫사랑을 계속 봐야 돼? 이제 다 괜찮다잖아. 우리 지금은 친구야.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 여자 안 보고 살면 죽어? 나는 죽어. 정말 모에 홀렸다는 말처럼 이 인간은 그대로 그 여자의 덫에 빠진 것 같더군요. 그 한마디를 한 후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대체 껍데기인 저하고 왜 살고 있는지 남편과 그날 대화로 우린 걷잡을 수 없게 멀어졌습니다. 솔직히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때 턱 끝까지 찼지만 제 배가 슬슬 불러오는 걸 보고 있으니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당장 이 상황에 친정에 가서 임신 중에 이혼하겠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착잡한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우선 아이만 무사히 출산하면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안고 있었죠. 그리고 대면대면한 채로 각방을 쓰면서까지 지내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임신 상태였으니 피곤한 일거리를 시어머니가 같이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 면에선 보수적이고 어려운 분은 아니라 몸조리가 우선이라고 쉬었다가 저녁쯤 와서 밥만 먹으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 후 처음 맞는 설이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그대로 먹는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려서 아침 일찍 선물 세트와 용돈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일이 밀려서 저녁에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어차피 시댁으로 곧장 오면 되니까 불편해서 이렇다는 연락도 없이 저 혼자 움직였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해서 그랬는지 시댁에선 현관문까지 활짝 열고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한 걸음 천천히 내딛던 중 저는 제 몸을 바짝 숨기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시연 씨가 시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 집안에 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인간이라도 되는지 기름 냄새에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퍼져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묻혀놓을게요. 다음엔 나물하실 거죠? 그렇지. 너는 어쩌면 이렇게 손끝이 야무지니? 우리 집 멍충이는 그런 것도 전혀 못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지훈이 밥은 차려주는 것 같던데. 너 지훈이한테 얘기는 해봤어? 이미 각방 써요. 겨우 사는 거죠. 애 낳기 전까진. 엄마가 애는 다 맡아서 키울 거니까 둘이 살기만 해. 저 지훈이랑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어머니였는데 봐, 가만히 두니까 저런 게 엉겨붙지. 꼭 저런 것들이 악착같이 애는 가지려고 든다니까. 애를 뭐하러 낳나? 두 사람 각방 쓰는 것 같던데요. 두 얼굴이 무섭대요. 솔직한 심정으로 애 놔주고 갈라섰으면 좋겠다. 나는 옛날부터 너였으면 했어. 며느리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꿈이었는데 사람 마음처럼 되는 게 없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야. 이혼하게 되면 지훈이랑 너랑. 야속하게 제 손에 들린 환한 리본으로 포장된 상자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이런 인간들 집에 내 아이까지 무시받으면서 꾸역꾸역 찾아왔을까. 몰래 엿듣는 상황에서 심장이 펌프질할 때는 바람에 잠시 근처 카페로 가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시연 씨라서 그녀가 거절을 해왔고 내 남편은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어 저를 택한 거구나. 비밀이 풀리더군요. 제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의 끝은 이혼이었겠다는 생각이 아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그러잖아요. 이혼은 흠도 아니니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가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날 저녁을 먹으러 가겠다는 약속 시간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그 안에 모든 마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여자가 만든 음식, 시어머니의 생각, 그리고 남편의 계획을 다 끝장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늦어질수록 저는 더 비참한 일밖에 없을 것 같았죠. 뱃속을 어루만지다 보니 아이와 저 둘이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는 게 빠르겠다는 결론을 냈고 망설이지 않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제가 갈 시간이 되니 그 여자는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이 많은 걸 혼자 준비하셨어요? 괜찮다. 명절이 다 그렇지. 정말 두 얼굴로 사는 건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라고 순간 마음에서 울컥 화가 올라왔지만 애를 쓰고 기다렸습니다. 남편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식사하는 순간을 기다렸죠. 상차림이 다 끝나고 하나둘 식구들이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곧 태어날 손주 생각에 기쁘다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속도 모르는 인간들 앞에서 곧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웃고 있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 방에서 봤던 그 상자를 꺼내와 식탁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 있던데 보셨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여기까지 와서. 왜? 추억이라면서. 다 옛날 일이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치워? 치우라고. 아니 얘, 이 좋은 날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얼른 치워라. 알고 계셨어요? 제 남편이 미래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첫사랑은 못 잊어서 이 뱃속에 있는 애 이름까지 똑같이 짓고 싶어 하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오늘 낮에 어머니랑 여기서 음식까지 만들고 있던데
저 같은 멍청한 애 말고 이혼하고 나면 지훈 씨하고 결혼했으면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 남편이 다른 친척들 눈치를 보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나라 나와?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상을 엎으며 온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노을하고 더러우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뭐 별거냐고. 너 좋아하는 여자까지 와서 어머니랑 이혼국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집이 뭐 대단해? 나도 이런 집 며느리 안 해. 너랑 안 산다고. 너 이웃남 딱지 달고 싶어서 나 이용한 거잖아. 그만해 제발. 나가서 말하자고. 그리고 전 상자에 있던 편지 뭉치를 남편 얼굴로 던지며 못할 말 있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년한테 가. 얘, 해 떨어진다. 제발 진정해라. 응? 어머님도 그러길 바란다면서요. 악착같이 애 낳는다며 당장 사과 안 해요? 우리 애 듣고 있잖아. 나쁜 것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온몸으로 화를 냈는지 기력이 다해서 병원에서 누워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까지 걱정돼서 저를 빙 둘러싸고 있더군요. 저는 다시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는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애는 제가 키우고요. 이 사람 이혼해야 원하는 첫사랑이랑 살 수 있거든요. 더한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갈라설게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당신 어머니가 양보해. 애는 못 볼 거야. 우리 애 낳길 바라지도 않는 인간들한테 조금도 보여주기 싫으니까. 남편은 그날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단단히 혼이 나서 돌아갔고 그 뒤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배, 양육권을 위한 싸움이었지만 이미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한 말을 제가 다 알고 있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끔찍한 설 연휴를 지내고 1년마다 그날이 다시 돌아오면 상을 업고 나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지금은 그날이 제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우리 꼬물이도 엄마가 이쁘게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도 나쁜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쓴 사연인 만큼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빨리 아물었으면 합니다. 다들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